2020년 링 매거진에서 선정한 파운드 포 파운드 10위에 선정된 선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위에는 웰터급의 매니 파키아오가 선정되었습니다. 파키아오는 메이웨더에게 패배한 이후 티모시 브래들리와 3차전에서 두 번의 다운을 뺏으면서 3대0 판정승을 하였고 곧바로 은퇴를 선언합니다. 파키아오는 빠르게 은퇴를 번복하며 복귀전인 제시 바르가스전에서 3대0 판정승을 하며 WBO 웰터급 벨트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파키아오는 약체라고 평가됐던 도전자 제프 혼에게 전성기가 지난 듯한 모습을 보이며 판정패를 당합니다. 제프 혼에게 충격의 패배를 당한 파키아오는 루카스 마티세와의 경기에서 7라운드 KO승을 이끌어내며 자존심을 회복하였고 에드리안 브루노전에서는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두며 노장은 죽지 않았다는 말을 증명하며 타이틀 방어에 성공합니다. 파키아오는 키스 서먼과의 웰터급 통합 타이틀전에서 노세에 따른 역부족이라는 예상을 띄웠고 서먼을 한 차례 다운시키며 노련한 경기 운영 끝에 2대1 판정승을 거두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증명하였습니다. 복싱 역사상 최고의 커리어를 자랑하는 파키아오는 메이웨더와의 경기 후 최근 승리의 업적을 인정받으며 파운드 포 파운드 10위에 선정되었습니다. 9위에는 라이트 헤비급의 아투르 베테르 비에프 선수가 선정되었습니다. 체첸의 KO 머신 베테르 비에프는 2019년에 알렉산더 존슨과 올렉산드르 그보즈딕과의 통합 타이틀전까지 KO로 이기고 WBC와 IDF 라이트 헤비급 통합 챔피언에 오르며 파운드 포 파운드 9위에 선정되었습니다. 8위에는 슈퍼플라이급의 후안 프란시스코 에스트라다가 선정되었습니다. 에스트라다는 스리사켓보다 빠르고 정확한 공격을, 스리사켓은 에스트라다보다 묵직하고 저돌적인 공격을 했고 두 선수의 1차전은 저돌성과 챔피언 어드밴티지로 스리사켓이 2대1로 판정승을 하게 됩니다. 1년 뒤 다시 붙은 경기에서 스리사켓은 여전히 묵직한 원투를 앞세워 저돌적인 러쉬를 하였고 에스트라다는 접근전도 마다하지 않고 스리사켓의 화려한 콤비네이션과 빠른 연타로 응수합니다. 경기 결과는 에스트라다가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하였고 스리사켓과의 리매치에서 1차전의 패배를 되갚아 주었습니다. 최근 에스트라다는 도전자 대회인 데몬을 9라운드 TKO로 잡아내며 방어전에 성공하였습니다. 에스트라다가 최근 좋은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이지만 스리사켓에 한 번 지고 한 번 이겼으며 스리사켓이 이긴 로만 곤잘레스에게 패한 적이 있어 체급 내 입지와 인지도 그리고 인기 없는 체급인 경량급인 걸 감안했을 때 에스트라다가 파운드 포 파운드 8위에 랭크된 건 인정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 최근 디온테이 와일더를 잡은 타이슨 퓨리나 감보아를 잡고 월장한 저본타 데이비스를 랭크시키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7위에는 미들급의 게나디 골로프킨이 선정되었습니다. 강력한 펀치력과 무쇠같은 턱을 바탕으로 숨막히는 압박복싱을 구사하며 상대 선수를 학살해버리면서 철옹성 같은 무패 챔피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던 골로프킨은 메이웨더가 떠난 후 복싱계의 차세대 스타로 자리잡고 있던 멕시코 출신의 카넬로 알바레즈와 격돌하게 됩니다. 카넬로와의 1차전은 골로프킨이 앞손 잽을 앞세워 카넬로를 압박했고 카넬로는 골로프킨과의 접근전을 최대한 피하며 수비적인 경기를 하며 날카로운 카운터로 응수합니다. 경기는 골로프킨의 근소한 승리나 무승부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경기 결과는
무승부로 싱겁게 끝나며 골로프킨은 프로 무대 첫 무승부를 기록하며 타이틀을 방어합니다. 골로프킨과 카넬로의 2차전이 열렸고, 카넬로는 수비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1차전 때와는 다르게 경기 초반부터 골로프킨과 맞불을 놓으면서 1차전과는 다른 분위기의 경기 양상을 보여줬고, 경기 전반은 카넬로가, 경기 후반은 골로프킨이 분위기를 가져가면서 1차전보다 더 박빙의 승부를 펼치면서 경기 결과는 카넬로가 판정승을 하며 골로프킨은 차세대 스타에게 타이틀을 건네주게 됩니다. 카넬로와의 2차전 후 골로프킨은 스티브 롤스와의 재기전에서 4라운드 KO승을 거두며 화려하게 복귀하였고, 최근에 가진 데레비안첸코와의 경기에서 1라운드 한 차례 다운을 뺏으며 순조롭게 경기를 시작했지만, 데레비안첸코가 선전한 건지 골로프킨이 졸전을 펼친 건지 경기는 그동안의 골로프킨이 보여줬던 모습과는 다르게 흘러가면서 간신히 진땀 판정승을 거두게 됩니다. 골로프킨은 카넬로와의 1무 1패 전적 외에는 무결점의 커리어를 유지하며 파운드 포 파운드 7위에 랭크되었습니다. 6위에는 웰터급의 에롤 스펜스 주니어가 선정되었습니다. IBF, WBC 웰터급 세계 챔피언인 에롤 스펜스 주니어는 크리스 알지에리, 라몬트 피터슨, 캘브룩, 마이키 가르시아, 숀 포터 같은 네임드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모두 압도적인 승리였고 위기조차 없었으며 무패 커리어까지 더해 그 업적을 인정받아 파운드 포 파운드 6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에롤 스펜스 주니어는 앞으로 데니 가르시아, 키스 서먼, 파키아오, 크로포드 같은 빅네임 강자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경우 파운드 포 파운드 순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5위에는 헤비급에 진출한 올렉산드르 우식이 선정되었습니다. 세계선수권 금메달, 런던 올림픽 금메달, 아마를 제패하고 프로로 전향한 우식은 크루저급에서 WBA, WBC, WBO, IBF 4대 기구를 모두 통합하고 더 링과 리니어까지 해먹은 괴물이 됩니다. 최근 크루저급을 천하통일하고 더 이상 적수가 없다며 헤비급으로 월장을 선언하였고, 헤비급 데뷔전인 체즈 위더스푼과의 경기를 클래스의 차이를 보여주며 7라운드 기권승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헤비급 2차전 경기로 타이틀 매치 경험이 있는 터프가이 데릭 치소라와의 매치업이 되었고, 우식은 데릭 치소라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대망의 조슈아전을 진행시킬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마에서는 세계선수권, 올림픽, 그리고 프로에서는 크루저급 4대 기구를 통합하고 헤비급에 진출한 우식은 당당하게 파운드 포 파운드 5위에 선정되었습니다. 4위에는 웰터급의 테렌스 크로포드가 선정되었습니다. 슈퍼라이트급 4대 기구를 점령하고 벨트를 반납한 뒤 웰터급 무대에 입성한 크로포드는 파키아오를 잡은 제폰을 가볍게 TKO로 이기고 WBO 웰터급 챔피언이 됩니다. 무결점인 무패 커리어와 슈퍼라이트급 4대 기구를 모두 점령한 뒤 웰터급으로 월장해 다시 왕자에 오르면서 파운드 포 파운드 4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수많은 유명 선수들이 최고의 선수로 꼽는 크로포드는 오소독스, 사우스포, 구분이 없는 완벽한 스위치 히터이고 스피드, 펀치력, 동체 시력, 테크닉, 경기 운영까지 모두 최상급인 천재 중 천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웰터급에서 붙은 네임드 강자는 아미르칸, 파키아오를 잡은 제폰 정도이고 숀 포터, 데니 가르시아, 키스 서먼, 파키아오, 에롤 스펜스 주니어 같은 웰터급 강자들과 붙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언급한 웰터급 강자들을 모두 정리한다면 의문의 여지가 없는 파운드 포 파운드 1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위에는 벤턴급의 이노우에 나오야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노우에 나오야는 불과 6전째 챔피언 아드리안을 6라운드 TKO로 잡고 WBC 라이트 플라이급을 WBO 주니어 벤턴급 챔피언인 오마르 나르베즈를 강력한 바디샷으로 KO시키며 두 체급 석권을 WBA 벤턴급 챔피언인 제이미 맥도넬을 1라운드 KO로 잡으며 세 체급 석권의 대기록을 이뤄냅니다. 세 체급 석권을 해낸 나오야는 벤턴급에서 개최한 월드복싱 슈퍼시리즈에 참가합니다. 월드복싱 슈퍼시리즈는 체급 내 4대 기구 챔피언들과 상위 랭커들이 모여 토너먼트 경기를 치르는 대회인데 우승자는 체급 내 최고가 되는 명예는 물론 무하마드 알리 트로피와 96억 상당의 막대한 상금도 갖게 됩니다. 나오야는 8강에서 만난 카를로스 파야노를 번개같은 원투로 1라운드 KO로 잡아내고 4강전에서는 엠마뉴엘 로드리게스를 안면과 바디 콤비네이션으로 유린하며 수차례 다운을 시키며 2라운드에 KO로 이겨버린다. 결승전 상대는 5체급 석권의 전설적인 선수인 노니토 도나이레 선수가 되었습니다. 1라운드는 나오야가 우세하며 2라운드로 넘어갑니다. 2라운드 나오야는 오른쪽 눈에 커팅이 생겼고 도나이레가 둘로 보이는 복시 현상도 생겼다고 합니다. 눈부상 이후 필사적이게 도나이레와 사투를 벌이던 나오야는 11라운드 바디샷으로 도나이레를 다운시켰고 12라운드까지 가져가면서 박빙의 승부는 경기 후반 나오야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경기 결과는 나오야의 판정승. 월드복싱 슈퍼시리즈 벤턴급에서 나오야가 우승하면서 거액의 상금을 따냈고 경기 직후 밥 에럼의 탑 랭크와 계약하며 본격 미국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나오야는 8체급을 석권한 파키아오의 뒤를 이어 세계 복싱 역사를 뒤흔들 잠재력을 보여주며 파운드 포 파운드 3위에 선정되었습니다. 2위에는 라이트급의 바실 로마첸코가 선정되었습니다. 로마첸코는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런던 올림픽 금메달, 세계선수권 2회 우승의 금자탑을 쌓고 396승 1패라는 아마복싱 역사상 최고의 커리어를 만든 후 프로로 전향하게 됩니다. 프로 무대 전향 후 개최 실패, 잔인한 로우블로우, 반칙성 홀딩 등 더티복싱의 진수를 보여주며 로마첸코의 발목을 잡은 살리도전을 제외하고 게리 러셀, 월터스, 리곤데우스, 리나레즈 등 강자들을 잡아내면서 환상적인 테크닉으로 복싱 팬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하면서 12전의 최단 전적으로 새 체급을 석권하게 됩니다. 로마첸코는 아마에서의 전설적인 커리어와 압도적이고 환상적인 기량으로 5년 만에 새 체급을 석권하며 엄청난 가치와 인지도를 올리며 파운드 포 파운드 2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아직 로마첸코는 라이트급에서 해내야 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저본타 데이비스, 테오피모 로페스, 데빈 헤이니, 라이언 가르시아 등등 로마첸코가 라이트급 최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라이트급의 강자들을 모두 잡아야 할 것입니다. 대망의 1위는 미들급의 사울 카넬로 알바레즈가 선정됩니다. 카넬로는 메이웨더와의 WBC, WBA 슈퍼 웰터급 통합 타이틀전에서 메이웨더의 스피드와 테크닉에 압도당하며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며 패배합니다. 메이웨더에게 쓰라린 패배를 당한 이후 알프레도 앙굴로를 TKO로 잡아내며 화려한 복귀를 했고 기피대상 1호인 엄청나게 강하지만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에리스 란디 라라와 경기가 잡히게 됩니다. 카넬로는
라라와의 경기에서 도전 끝에 2대1 판정으로 승리하며 깔끔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최근 내 강자를 잡아내며 슈퍼스타가 될 발판을 마련합니다. 이후로 카넬로는 승승장구하며 제임스 커클랜드, 미구의 코토, 아미르 칸, 차베스 주니어 등등 네임드들을 잡아내며 복싱계 파운드 포 파운드 1위 자리에 있는 골로프킨과의 매치업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맞붙은 골로프킨과의 1차전에서 카넬로는 골로프킨과의 근접전을 피하며 수비적인 복싱과 날카로운 카운터를 통한 반격으로 경기 운영을 했고, 판정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무승부로 싱겁게 끝이 났습니다. 실제로 많은 복싱인들이 평가는 골로프킨이 이겼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1년 뒤 다시 열린 골로프킨과의 2차전에서는 1차전의 수비적인 모습과는 달리 골로프킨과 맞불을 놓으며 경기 초반은 카넬로가, 경기 후반은 골로프킨이 가져가면서 박빙의 승부를 펼쳤고, 2차전은 카넬로가 판정승을 하며 무적의 챔피언을 잡아내는 쾌거를 이뤄냅니다. 이후 미들급의 강자인 다니엘 제이콥스와의 경기를 하였고, 경기는 훌륭한 아웃복싱과 화려한 디펜스 스킬을 보여주며 카넬로가 제이콥스를 압도하며 승리합니다. 제이콥스까지 잡아낸 카넬로는 라이트 헤비급에서 WBO 챔피언인 세르게이 코발레프와 맞붙게 됩니다. 경기 중반까지 박빙의 승부였지만 경기 후반에 접어들며 코발레프는 소극적이게, 카넬로는 공격적이게 경기의 흐름이 바뀌면서 11라운드의 KO로 코발레프를 침몰시키며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을 잡아냅니다. 카넬로는 내체급 석권과 한따까리하는 챔피언들을 잡아내는 성과와 최고의 인기까지 누리며 파운드 포 파운드 1위에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끝.